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독자들에게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일상과 삶의 방식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라리의 철학과 통찰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라리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는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정말 진실일까? 이런 질문들이 훗날 그를 세계적인 사상가로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인간의 역사는 곧 이야기의 역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제도와 믿음, 가치관들이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 국가, 종교, 심지어 사랑까지도 모두 인간이 집단적으로 믿기로 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그를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구라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허구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구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라리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에 달려 있다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부추깁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완벽한 외모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을 원해서 추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하라리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라리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해답은 알고 있음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매일 2시간씩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라리는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해답은 연결입니다. 하라리는 인간이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부가 기르고 운송업자가 옮기고 요리사가 만들어야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이런 연결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라리 자신도 이런 연결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도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정리해준 편집자, 책을 번역한 번역가, 책을 읽고 추천해준 독자들, 모든 사람들의 연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해답은 받아들임입니다. 하라리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느라 정작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비가 올 때 우산을 챙기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철학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하라리 자신이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냅니다. 화려한 파티나 사교 모임보다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며 젊은 연구자들을 후원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라리의 철학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미래에 대한 그의 시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막연히 기대하지만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돈을 모으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계속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라리의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으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라리는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나은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당신 자신의 것입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라리의 또 다른 통찰은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고통받는 것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아픈 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아픔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경험을 계속 곱씹으며 괴로워할 것인지 아니면 그 경험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런 관점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독자들이 하라리의 책을 읽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며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라리는 또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혼자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라리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질보다는 양에 집중하는 현대인의 관계 방식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 자신도 이런 철학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소수의 깊은 친구들이 있고 그들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성보다 우정을, 성공보다 진정성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라리의 철학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그는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는 이런 현상을 시간여행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라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명상을 합니다. 그는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몇 분도 집중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현재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그가 얻은 것은 평정심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정심이 그가 복잡한 세상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라리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진정성입니다. 그는 대중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진정성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했습니다. 그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은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보여주는 것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라리는 또한 실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 실패들이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젊은 시절 여러 번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쓴 논문들이 거절당하기도 했고 강의에서 학생들의 무관심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 나은 학자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실패를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라리의 철학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겸손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나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그의 말에 더 큰 무게를 실어줍니다.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하라리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라리의 삶과 철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삶이란 없지만 의미 있는 삶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하라리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